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방류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나온 보도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의 70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그 장외 이 여론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모습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이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일본의 이 범죄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 대한민국의 수산업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며 반국가적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네, 상당히 격한 이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김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안전, 얼마나 우리한테 영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이제 감정싸움으로 약간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해드리면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이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현상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하냐? 이거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중 수소 농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은 이후에 3년 동안은 무방비하게 다 방사능 물질이 해양으로 쏟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역의 방사능 수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건 뭐 태평양이 워낙 큰 바다인 것이 가장 큰 이유고 해류의 방향도 영향을 끼쳤을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걸러진,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의 대부분은 필터로 걸러지고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이 방류가 시작된 건데 의학적으로도 삼중수소는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안전은 믿어도 되는데 뭐 꼭 사회적인 민심이라는 게 과학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 불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저런 장애 집회, 뭐 이런저런 비과학적 주장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께도 질문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적 안심하고 사회적 안심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일본에 던지고 싶어요. 일본 기시다 총리와 내각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고 정말로 아무 인체에 무해하다면 왜 버립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는 인류의 공공재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바다입니까?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해양 투기 외에는 이 원전 오염수 137만 톤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뭐 국제사회가 다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비용이 안 드는 한 310억 원 정도 드는 바다에 내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1kg씩이나 해양 수로를 내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 국민들 그리고 가장 인접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해를 하라. 저는 일본 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후쿠시마 주민들이 내달 8일 날, 다음 달 8일 날 지방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일본이 중단하지 않고 자기들도 지금 2051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른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137만 톤을 더 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장애 집회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통령께서라도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은 자꾸 좀 불리한 이슈나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뒤로 몸을 숨기십니까? 좀 말씀을 하신 게 맞죠.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면은 안심을 시키는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본의 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장애로 나가는 거는 정부 여당과 모두 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나가는 거고요. 야당은 장애 집회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안전조치 4법을 지금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앞으로 방사능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를 하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들,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을 하고 이후에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일본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피해니까 이런 입법적 사항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여당, 야당 모두 다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은 그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그냥 이게 이 문제를 너무 정치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 문제는 정말 그 과학으로 입증을 한 이야기를 그냥 우리 국민에게 전달하면 될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오면서 오히려 이게 지금 오염돼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밖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 정치권이 오히려 이 가짜뉴스 혹은 선동 그다음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른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도쿄전력이 바로 이제 이틀에 걸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얘기한 거는 3km 이내에서 삼중수소가 이제 발견되는 게 700베크렐 이하여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넘어가면 바로 중단하겠다는 건데 예. 지금 해보니까 이틀간 나온 게 10베크렐 지금 정도 나오는 거 이게 사실 정말 미미한 수치고요. 조금 전에 김 의원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로 2011년에 무방비 상태로 했을 때는 지금의 1000배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12년이 지난 어떤 나라 어떤 해역에서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해한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다고 보는 게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불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우럭이라든가 멍게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소비량이 3분의 1로 그냥 거의 반토막 이상을 난 거죠. 더더군다나 이게 또 소금까지도 지금 사재기 현상 계속 붙고 있죠. 이러다 보면 추석 성수기 앞두고 수산물 거래 지금 물론 뭐 건어물 이런 쪽들은 그나마 좀 낫다고 하지만 이게 공포 심리가 더 확산되면 이거는 이 공포의 문제는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라서 이럴 경우는 과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맞을 정말 그러니까 수산물 관계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직격탄이 될 것인가. 정치권이 이걸 교류해야죠. 지금 한 대변인께서도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여당, 야당은 지금 이걸 장애를 끌고 갈 게 아니라 입법화해야죠. 제도화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어야죠. 당신들이 일본 어민들 위해서 7천억 원대 그렇게 돈을 준비하면은 만일 이게 우리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리 어민들 위해서도 우리는 인접국이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협상력 레버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게 좀 힘을 실어준다거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정부 협상력을 강화해야지 지금 이렇다고 장애 여론전 한다고 일본이 방류한 그 오염수가 다시 그러면 돌아갑니까? 이게 회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여론전을 통해서 제가 여론전하는 이유는 좀 이제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슈면은 당내 분열 없습니다. 친명 비명 없어요. 오직 단일 대우로 할 수 있어서 총선 전략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그 민생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저는 충분히 지적했으면 됐고 지금부터는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든가 제도에 당연히 야당이라면 더구나 167석의 정당이라면 그걸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공포 확산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우리 비웃지 않습니까? 한국 따라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가 너무 정치화가 돼서 결국 피해를 입는 거는 우리 수산업자들은 거의 직격탄을 맞게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산케이 신문이었죠. 그 여론 방류하기 시작하기 전 여론조사를 보면 방류에 찬성하는 일본 내 여론이 한 55% 정도, 반대하는 여론이 40%가 넘어요. 자, 자국의 국민들도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불안감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방류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뭐 지금도 일본 앞바다에서 오염수가 지금 이제 정화된 오염수들이 전 세계 바다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조차도 문제 제기하면 반국가 세력이고 방류 반대 안 하면은 친일파의 이런 그런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다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일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다시 원점에서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뭐 그 소위 삼중수소의 농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향후에 30년 뒤에 또는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대형 물고기까지 이 과정들에서 어떻게 누적되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측면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사능 오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 아까도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 세계 수산물 소비 1위입니다. 세계 1위 국가예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수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직격탄을 맞게 됐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것도 일본과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 지금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돈도 지원하겠다 이러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도 마련해 놓지 않았고 또 일본에 그걸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안 보여요. 좀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세대 간의 영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성 연구를 일본의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일본이 책임지고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칠 여파, 경제적인 그런 손실에 대해서도 일본이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지금 원론적인 싸움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이런 가운데서 이 정치권에서는요, 또 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글을 올린 거는 신진서 구단의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우승 축하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도 오염수 방류에도 문제 없는 걸 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 전 대통령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치권에 불문율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체급이 정치적 체급이 낮은 사람하고는 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손해거든요. 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어떤 글을 올리든 어떤 얘기를 하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셨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체급이 틀리잖아요. 네. 한쪽은 현역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직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체급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오히려 반박을 하면서 논쟁이 주고받으면 하태경 의원이 손해볼 일은 전혀 없거든요. 전직 대통령하고 논쟁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손해보시는 일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의 지적은 바로 그거죠. 2021년도에 나왔던 당시 문재인 정부 합동 TF의 결론이 이게 일본의 그 방류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그 정부 TF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정부에서 결론 내고 왜 지금은 딴 말씀을 하시냐 뭐 이걸 지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꾸를 안 하셨던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합동 TF 얘기하셨으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강경화 뭐 정의용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냈었고 반대로 또 김기현 대표라든지 성일종 위의장은 180도 다른 입장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면 이게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두 전직 장관들하고 지금의 이제 김기현 당대표랄지 지금 집권당의 수뇌부죠.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됐다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박형준 부산시장은 성명서까지 냈고요. 그런 분들이 현직을 지금 장관과 부산시장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면서 합동 TF가 했으니까 그 TF를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저도 저기 여당이 주장을 하길래 전체는 보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만은 대략적인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 이런 의견들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명확한 거는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하니까 당시 여당이죠. 지금의 야당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기를 하고 단서가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장관들 얘기가 지금 하나씩을 뽑으면은 마치 장관들이 용인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3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그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후쿠시마 방류 전부터 우리와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근데 일본은 도쿄전력 자료 우리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윤석열 정부 시찰단 가가지고 시를 채취해봤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자료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협조를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 본인 지역구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좀 모욕 주는 거, 마치 문제 없는 거 알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해서 본인 체급을 높이는 데는 도움 될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호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끝으로 김기현 당대표나 지금의 어떤 수뇌부를 하시는 분들이 불과 2년 전에 정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절대 우리 바다로 들어서면 안 된다고 국회에 결의안까지 내셨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대변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호소하고 장외투쟁까지 하고 있는데 괴담과 가짜뉴스라고 하려고 한다면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그럼 우리도 그때 괴담인 줄 알았다. 최소한 사과를 하든지 좀 그러지 않고 아무리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는 정쟁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우리 민주당이 국제사회 연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유엔 인권이사회도 가려고 하고 IMO라고 국제해사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IAEA하고 다르게 호주와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되면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 총회들이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총회가 10월에 있습니다. 우리 대책위 의원들이 가서 국제 연대를 원래 그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안 하니까 하려고 하거든요. 30년, 50년까지 방류된다는데 지금 방류한 지 며칠 됐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설득하고 해서 방류를 중단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말씀이 나온 대로 김기현 대표, 성일종 의원, 원희룡 장관까지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다가 된 거잖아요, 반대로. 이거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말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부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익적 차원이 걸린 그런 일이 있다 싶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 소수적인 목소리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꺼내놓는다면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걸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은 다만 방류하기 전까지죠. 일본이 이미 주권국으로서 강경화 장관이 그때 답변했듯이 그거는 주권국으로서 처리할 문제다. 국제법에 맞게 했어요. 했으면은 저는 이제 거기에 걸맞게 이제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피해보지 않는 대책들을 제도권 내에서 마련하는 게 이제부터는 정당의 역할이라 보는 겁니다. 자, 그때 지금 정의용 장관이 3가지를 얘기했던 거 있죠.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라. 첫 번째, 그거 IAEA에 2년 6개월 동안 맡긴 겁니다. 과학적 근거 제시됐습니다. 두 번째, 한국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협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만 지금 약간의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우리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하도록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요구한 3가지가 똑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느냐가 해석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됐을 때 책무와 역할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야당이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일본의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돼야지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현실을 그냥 두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 독일의 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은 실제로 아시아보다도
프랑스의 북부 원전에서 내보내는 방사능 피폭 그러니까 그 물질이 더 우려된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제법에 따라서 다 모든 나라가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우리 얘기했던 대로 지난번 정부가 세 번째 조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정부도 세 번째를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했기 때문에 방류가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야당의 역할이 다르고 지금 말이 다르다기보다는 야당의 책무와 역할은 그대로 어떤 현실이 오든 가져가되 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에게 국익에 해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은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야당이 근거 없는 선동 혹은 우려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발언들은 자제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다음 주제로 가고 싶은데 딱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본의 책임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협상할 의지가 있으면 저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협상할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없어요. 과학 뒤에 숨어버렸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 검증, 공개된 자료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의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소수의 인원들만 교차 검증 없이 그것도 딱 한 번 실험한 겁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고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일본 국민도 안 믿고 우리나라 국민도 안 믿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정부가 뭐 지금 뭐 이제 와가지고 뭐 반대한다 뭐 한다 이 얘기를 떠나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본의 책임성, 그러니까 향후의 국민들,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일본의 책임성을 높이는 그런 협상을 갖다가 좀 지속적으로 해갔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일본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 나가야지 과학적으로 검증했더니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 말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각국 나라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우리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방류의 찬성 입장에 가까운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에 주일 미국 대사가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자기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나오는 수산물 계속 먹겠다. 뭐 이런 퍼포먼스까지 했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해류의 방향이 태평양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반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역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만큼이나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거는 어떤 과학적, 의학적 문제라기보단 국제적으로도 정치 이슈 같습니다. 근데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미국 정부는 지금 적극적으로 일본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직접적으로 미국의 해양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100군데가 넘는 해양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난 봄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100군데가 넘는 연구소들이 냈습니다. 과학자들, 미국의 과학자들이 해양 연구 과학자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것은 미국 정부가 찬성하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넓게, 좀 더 길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MBN 뉴스에서 더 취재해서 상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